울산누리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은입니다. 이거 추석 마치고 이렇게 오랜만에 회의를 하는데, 잠시만요. 오랜만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죄송해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짜 오늘 슬라이드가 조금 많은데 한 3, 40분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하고 왜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비타민인지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른 결핍의 시대 비타민 D를 다시 말하다. 요 주제로 달려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음, 요 얘기부터 시작하고 하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를 아주 호령하던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데, 메디치 가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다들? 들어보신 분? 네. 그 피렌체를 통치하기도 했었고, 유럽 왕가들과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고, 은행을 운영하기도 한 아주 힘 있는 가문이었었어요. 이 가문에서는 교황도 여럿이 나올 정도로 교육이나 뭐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이 다 이제 굉장히 단시간 안에 흥망성쇠를 기록한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이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기게 돼요. 이 대가 끊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D 결핍증입니다. 이탈리아 메디치가를 몰락시킨 비타민 D 결핍증은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이 가문의 무덤이나 이런 유골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보니까 이 메디치가의 대가 끊기게 된 이유가 어린이들이 이제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먹는 것도 잘 먹었을 거고 교육도 잘 받았을 어린이들이 왜 죽어나가는가를 봤더니 구루병에 걸린 거죠. 구루병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 없기는 한데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고 변형되면서 이게 안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D 결핍증이 왜 걸렸는지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아주 뭐 대단한 가문이다 보니까 햇빛을 안 보고 과도하게 실내 생활을 영위했던 거죠. 실내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타민 D 결핍이 대를 거듭하면서 반복이 되게 되고 결핍이 쌓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비타민 D가 없는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고 걷는 것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길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구루병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뼈가 뒤틀리는 증상이 나와요. 이게 뼈 건강에 완벽하게 비타민 D 결핍이 필요하다. 우리 생활에는 비타민 D가 완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생아들, 한국에서는 신생아들 태어나면은 이렇게 시럽으로 된 비타민 D 고용량의 시럽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분유 먹거나 이렇게 이제 수유를 할 때 시럽을 한두 방울씩 꼭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이런 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요금에 빠지다 보니까 아마도 그 가문에서는 그렇게 좀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비타민 D 결핍이 많다고 해요. 한국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비타민 D 결핍증이 한국은 88.2%, 성인 중에 88.2%, 10명 중에 거의 9명에 가까운 분들이 거의 다 비타민 D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부족이 아니라 결핍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성별로 따지면은 뭐 남성은 91%, 여성은 오히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실내 생활을 영위하죠. 그러다 보니까 95.9%, 10명 중에 1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전부 다
비타민 D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이제 그 나라들 중에,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55개국 중에서도 한국이 1등이에요. 88.2%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비타민 D를 결핍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해 봤더니 한국인의 월별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10월이 되는 순간에 조금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외국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제 옷을 벗고 산책을 한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조금 덜 잡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제 10월 중순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이제 10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0월이 되면은 이제 햇빛에서부터 이제 쬐는 이게 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10월부터 한 2, 3월까지는 계속 비타민 D 결핍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쬐고 이렇게 이제 노출된 상태로 많이 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계속 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타민 D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까?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시는 대로 햇빛을 쬐면은 들어오게 돼요. 햇빛을 쬐고 피부에서 합성이 돼서 이렇게 충분히 비타민 D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가 조금 어렵다. 나는 어렵다 싶으면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피부에서 합성이 되면 간에서 활성화가 돼서 신장에서 또 활성화돼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햇빛이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바로 식품으로 조금 대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구루병 보셨는데 왜 구루병이나 비타민 D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뼈 건강이 이 긴 세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부분이 50대 이상 정도가 골 감소증, 그러니까 골 밀도가 줄어드는 요거를 가지게 되게 되는데 실제로 여성들을 얘기를 하면 폐경기 이후에는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골 밀도가 감소를 하게 돼요. 아까 구루병 얘기한 이유가 비타민 D가 이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14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남성분들이나 뭐 보시면은 8, 90세 되면은 골 밀도가 골정 역치가 뭐냐면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8, 90세 되거나 뭐 이제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60, 70세만 돼도 지금도 조금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은 어 이렇게 부딪혀서 잠깐 넘어진다거나 이렇게 해도 골반뼈가 뭐 부러진다거나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골정 역치 값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골 밀도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하지 못하고 쉽게 부러진다. 그래서 이 뼈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D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뼈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왜 뼈 건강이 무너지나 이거를 봤더니 노화 그리고 폐경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비타민 D와 K가 결핍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골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부족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흡연, 음주, 고염식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요 세 가지 중에 한두 개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트륨 배출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이 나트륨 배출을 하는데 칼슘과 비타민 D가 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뼈가 자꾸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고염식을 안 해야 되는데 한식은 특히나 고염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질환 및 약물로 인해 가지고 뼈 이제 골밀도가 감소한다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봤더니 흡수 일단 칼슘을 먹어야 돼요. 칼슘을 먹고 비타민 D를 꼭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칼슘을 먹고 비타민 D를 꼭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칼슘은 혼자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됐다 해도 굉장히 헤매게 되거든요. 그렇게 칼슘이 고용량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로 혈관이나 이런 심혈관 계 이제 쌓이게 되면 석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비타민 D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타민 D가 일로 와. 들어왔으면 저리로 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슘이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는 비타민 K가 뼈에 들어갈 수 있게 칼슘을 이동시켜줘요. 그렇게 이제 역할이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칼슘을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을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칼슘이 제 역할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K를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슘을 어디서 섭취를 하게 될까요? 멸치, 우리 자주 먹죠? 멸치, 브로콜리, 콩, 그리고 시금치. 그마저도 안 되면 우리 좋은 제품 있죠? 슈어블 칼슘. 이런 제품도 먹어주면서 우리 몸에 칼슘을 충분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도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비타민 D는 특히 계란 노른자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아주 좋고 연어 그리고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비타민 D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비타민 D 강화가 된 우유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먹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비타민 D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그러면 칼슘도 권장량이 있을 거고 비타민도 권장량이 있을 건데 권장량은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 권장 기간은 꾸준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건데 목표 혈중 농도가 30에서 50 나노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충분한 양을 햇빛과 식품으로 인해서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햇빛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햇빛을 충분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공원에 가면은 있는 사람들처럼 민소매 반드시 피부를 햇빛에 노출을 해야 돼요. 팔다리는 노출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아야 하고 유리를 자외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20분 내지 30분 그리고 주 3회 이상을 해야 충분한 비타민 D를 우리가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5가지 기준 지키고 계신 분 계실까요, 혹시? 나 지키고 있다. 그쵸. 이거 5가지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저희 애청에 자외선 차단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는 걸로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기준을 나는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타민 D를 식품으로 먹어야 됩니다. 식품으로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 충격적인 자료죠. 비타민 D를 하루 2000 IU를 섭취하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계란 노른자 80개 먹어줘야 되고요. 우유 200ml는 25개. 그리고 연어 6마리. 연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연어 이거 통째로 6마리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하루 왼종일 먹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연어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 먹자고 연어 6마리를 먹으면은 오히려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야 될 거예요. 그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종합 비타민 먹고 있다. 하는데 왜 비타민 D를 또 먹어야 하는가?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 D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400 IU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1000에서 2000 IU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0 IU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죠. 뭐 한 3분의 1도 안 들어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부족이 아니라 결핍의 상태거든요. 이 결핍을 보충하는 데는 400 IU는 조금 모자랄 수 있다.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비타민 D는 하루 정도 있으면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먹어줘야 우리 원하는 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은 김치김밥. 이제 비타민 D는 이 반찬으로 나오는 단무지와 김치. 우리 김밥집에 김밥을 먹으러 가면 김치김밥을 시켜서 먹어도 안에 단무지와 김치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꼭 습관처럼 단무지와 김치를 반찬으로 추가로 더 먹어요. 그렇게 먹어야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은 이게 하나로 합체된 이제 김치김밥,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전문 비타민 D는 반찬. 이렇게 생각하셔서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것처럼 같이 먹어야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 다양한 비타민 D 제형이 많아요. 근데 비타민 D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식 이후에는 또 올리브 기름과 함께 분말 형태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먹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알약, 오메가3처럼 알약 형태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기름에 녹여진 비타민 D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운동선수들, 특히나 이제 뭐 뼈가 부러졌다. 근데 빠르게 비타민 D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사제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버드 의대에 건강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건강식은 이렇게 먹어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체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요즘에 좀 유행을 타고 있죠. 올리브유 먹어주고 빵도 먹어줘야 되지만은 무조건 통곡물로 먹어라.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죠. 통곡물로 먹으라는 얘기가 있고 견과류, 씨앗, 콩, 두부 그 위에 생선, 가금류 이런 거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돼 있어요. 비타민 D, 칼슘, 보충제를 하루에 한두 번 꼭 먹어줘라. 요 상단에 있죠. 그리고 가끔 뭐 육류나 이런 거를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건강한 식품을 많이 먹고 매일같이 습관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살고 있어도 매일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D를 먹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만큼 비타민 D의 중요성이 요즘에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14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140세까지 살 때 건강한 몸이 뒷받침이 되어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비타민 D의 효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비타민 D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뼈를 강화시켜줍니다. 일단 제일 처음 뼈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도가 계속 쌓이고, 우리가 이게 유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이 많이 이제 나와요. 면역 시스템 강화시켜주고요. 기분을 조절해줘요. 우리 햇빛을 많이 보면은 우울증이 치료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이 비타민 D가 햇빛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분을 조절해주고 우울증과 기분 장애를 조절해줘요.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아요. 혈관을 이완해줘서 동맥의 긴장을 줄여주다 보니까 심근경색 이런 거 조금 우려 있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D 꼭 먹어주셔야 되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육 수축과 근력에도 유지가 된다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비타민 D가 뇌기능 유지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요즘에 이게 140이나 12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치매나 뭐 이런 쪽에 조금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뇌기능 유지에 비타민 D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니까 요거를 꼭 드셔야 됩니다. 신경 절단 물질, 그러니까 신경 선장인자 상호작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D가 관계지향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이제 신경 절단 물질이 조금 끊어져 있다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타민 D가 이렇게 가깝게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뇌기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포 성장과 조절에 관여하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이거는 짧게 넘어갔지만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피의 새로운 모낭을 생성하는 데 비타민 D가 역할을 하고 있고 여드름, 건선, 피부 건조증에도 도움이 돼요. 아까도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 앞전 슬라이드에 면역 시스템 강화라고 알려드렸는데
여드름과 피부 건조증, 건선, 요것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의사들은 본다고 하거든요. 우리 그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 얼굴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 면역 시스템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는 건데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다 보니까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바이러스 효과. 독감이나 코로나, 대상포진에도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번에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올해 나온 2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혈중 비타민 D가 높으신 분들이 요 파란색 섭취군인데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만성 코로나 바이러스랑 염증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서 농도가 낮으신 분들보다 굉장히 증상이 낮다. 증상의 변화도 빠르고 이제 좀 덜 아프더라. 요런 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 결과도 회사에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면역 체계에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예방, 저같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이고, 아까 이제 면역 시스템을 좀 강화해주고 세포들끼리의 이런 협업을 조금 중시한다 그랬죠. 인슐린 합성 및 분비에도 굉장히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우리 혈당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민감도가 둔해지기 시작하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돼서 당뇨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게끔 도와준다. 이 얘기는 당뇨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과 지방 조직에도 좋아지고 이 포도당 항상성 유지가 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다. 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와, 진짜 이거는 필수 영양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질병이 다 낮아져요. 우리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아질수록 20mg만 되더라도 부르병 예방되고요. 고혈압, 심장마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혈중 농도가 40 정도가 되면은 인플루엔자, 저체중 문제 해결되고 골다공증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60ml까지는 조금 올라가기 어렵겠지만 도달은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요. 도달을 하게 되면 암 관련된 이제 세포들이 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유방암, 신장암, 대장암, 뭐 췌장암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췌장암까지 다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제가 5가지가 있다고 해요. 5가지가 뭐냐면 종합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유산균 꼭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오메가3 꼭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칼슘이었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비타민 D가 따로 종합 비타민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관계지향성 비타민이 비타민 D입니다. 세포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물질, 그리고 정상적인 조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우리 암세포가 왜 암세포냐면 얘네들은 죽지 않는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돼도 이렇게 커다랗게 뭉쳐있는 암덩어리를 깨서 부수는 거지 얘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서 부쉈을 때 얘네가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정착하게 되면 그게 전이인데 이 비정상 세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도움이 되는 이러한 세포의 상호작용 조절. 그러니까 뭐 우리 대식세포나 뭐 항암의 이제 백혈구나 이런 조혈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상호작용을 조절해 준다. 요러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D가 칼슘에 우리가 흡수되면 이 칼슘이 혈관까지 들어오는데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닐 때 또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혈관을 타고. 그러면은 K2, 이제 비타민 K가 와가지고 뼈에 들어가야 돼.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비타민 K인데, 비타민 K는 이렇게 녹색 잎채소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 동물성 식품에도 많다고 해요. 칼슘이
뼈와 치아에 부착되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K인데, 그리고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먹었다면 이 비타민 D와 K를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색잎 채소, 동물성 식품 꼭 먹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와 K는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떨어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뭐라 그러던가요? 개그맨 듀오가 있었는데, 뭐 그 개그맨 듀오처럼 꼭 붙어 다닌다거나, 스누피가 찰리 브라운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시키고, 비타민 K2가 뼈에 부착되도록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최적의 시너지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제품들을 꼭 먹어줘야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A는 도골세포 기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칼슘. 우리가 칼슘을 먹어줬으면 이게 체내에 또 이제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또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굉장히 관절염이나 이런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터마신, MSM,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비타민 D와 K와 함께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또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셔야 우리가 골밀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비타민 D 제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우리 애터미에서 비타민 D의 신제품이 나왔고, 이 애터미 제품을 먹어야 왜 좋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떻게 멸치를 먹어서든 뭐 브로콜리를 먹어서든 들어왔는데, 칼슘이 이제 혈관을 타게끔 도와주는 게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에 타서 우리 어디로 놀러를 가죠. 그러면 버스랑 운전기사가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들을 막 태워가지고 막 운전을 해서 혈관까지 왔어요. 혈관까지 오면 그 다음에 뼈와 치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택시 불러야 될 거고요. 우리 원하는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택시나 뭐 버스나 운전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 근처에 택시에서 내리게 되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내비게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D와 K는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왜 비타민 D, 우리는 이제 제품 이름이 비타민 D3K2인데, 한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터미 메가비타민 D3K2. D3K2. 우리가 왜 D3 제품일까?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타민 D가 D2와 D3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유형이 D2와 D3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D2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되는 조립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터넷으로 가구를 한번 시켜보신 분 있으실까요? 인터넷으로 이케아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구를 시켜내면 다 분해돼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를 막상 이렇게 바로 쓰려고 해도 조립하거나 뭐 약간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서 바로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애터미에 쓴 D3 제품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바로 완성돼서 배송이 되는 완성형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도착한 순간 적정한 공간에 딱 배치를 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약간 버퍼링이 필요한 비타민보다는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타민 제품을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가지고 D2보다는 D3 제품을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나 이용률이 상당히 높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D3K2죠. 여기까지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비타민 K는 K1과 K2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K1은 구형 내비게이션. 한마디로 구형 내비게이션. 비타민 K2는 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내비게이션 살 때 지금 나 내비게이션 필요한데 구형 사실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다들 최신형. 이왕 내가 살 거라면 최신형을 사게 되죠. 비타민 K2는 24년도 3월에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서 식약처에서 그래, 원료로 써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작년 3월에 돼서야 비타민 K2를 이렇게 영양 성분에 쓸 수 있어라고 허락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23년도 3월 이전에 나온 비타민 K 제품은 K1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년도 3월 이후에 나온 제품들을 먹어줘야 그나마 신형 내비게이션을 내 몸에 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K2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조금 어렵죠? 비타민 K2가 조금 이제 한 번 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NK4와 NK7으로 나눠집니다. NK4는 계란 노른자, 아까 말씀드렸지 계란 노른자 유제품에 나오게 되는데 얘네는 하루 정도 있으면 그냥 우리 몸에 밖으로 나가버리게 돼요. 하루. 딱 하루 우리 몸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 하루 안에 자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스르르르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형이 나왔죠. NK7. NK7은 나토, 청국장 이렇게 좋은 발효를 거쳐야 나오는 비타민 K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된장이나 이런 청국장을 발효하다가도 잘못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균이 나오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발효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비타민 제품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비타민이 들어왔을 때 NK7은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이 NK4보다 3배 정도 높아요. 관광기가 3일. 그래서 하루 있다 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3일 정도 우리 몸에 머무르다 보니까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권장량이 하루 1000에서 2000 IU였는데 하루 이제 1일 권장량을 더 많이 먹더라도 2000에서 1000에서 2000 IU보다 더 많이 먹더라도 3일 지나면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량을 먹어도 우리 몸에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K7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스형, 트랜스형. 트랜스형이 좋은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발효를 통해서. 시스형은 그냥 공장에서 합성으로 그냥 붙여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좋아도 약간 흐리멍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타민 K2 중에서도 MK7 그리고 MK7 중에서도 좋은 발효, 일 잘하는 애들로 구성이 된 트랜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 잘할 수 있게 흡수도 높고 이용률도 높게끔 그 중에서도 원료를 이렇게 골라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 발효, 이 나토균에서 나오는 비타민 K를 원료로 했는데 이 순도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이 나왔을 때 얼만큼 순도가 높은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비타민 K가 워낙 종류가 많았죠. 아까 뭐 NK7도 있었고, 4도 있었고, K1, 2, 뭐 트랜스형, 시스형 이렇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순도 검사를 했는데 99.9% 트랜스 MK7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타민 K2, K1, K2, 뭐 시스형 이렇게 막 종류 따져가도 우리는 순도가 이만큼 높을 정도로 일 잘하는 애들만 똘똘 뭉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수가 없겠죠. 자, 일일 권장량 대비 우리는 여기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메가 비타민 D3, K2는 4,000 IU가 한 알에 들어있어요. 4,000 IU. 아까 우리 이제 일일 권장량이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400 IU가 권장량이고 보통 1000에서 2000은 권유하지만 우리는 4000 IU를 넘게 넣어놓은 이유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이 아니라 결핍의 단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함량을 한 번에 먹어줘야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천 IU 섭취군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 600 IU 먹으신 분들보다 이렇게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8주 정도가 되면 4천 IU 섭취군에서는 정상 농도 이상을 딱 유지를 시켜주고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죠. 8주에서 8주가 또 지났는데도 그 정상 농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천 IU 정도는 먹어줘야 우리가 두 달, 그래도 두 달이 걸려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4천 IU를 먹어도 두 달이 걸리거든요. 두 달을 꾸준히 먹어주고 그 이후로도 먹어줘야 우리가 정상 농도를 유지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 IU 정도를 먹은 분들은 두 달이든 뭐 넉 달이든 지나도 결핍을 못 벗어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어줘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거랑 같이 먹어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그래서 작게 만들어 놨어요. 이 손톱 정도로,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크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밀 타입으로 만들어서 안에 지용성 비타민 D와 K가 잘 녹아서 보존이 되게끔 만들었고, 이 미니 캡슐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자, 왼쪽에 나오는 게 저희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그 저희 제품 옆에 있는 게 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루떡 만들 때 쓰는 팥. 파달 하나랑 비교를 했을 때 요 정도 크기다. 굉장히 초미니 사이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사 뭐 비타민 D 아이유 400 아이유나 뭐 5천 아이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일반 종합 비타민 캡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와 이제 그 비타민 D나 뭐 다른 이제 제품들을 같이 먹을 때 소비자의 이런 이제 목 넘김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소소클의 굉장히 큰 메리트죠. 시중에 있는 제품하고 굉장히 딱 적나라하게 비교를 해주거든요. 네이버 창에서 지금 비타민 D나 비타민 DK 제품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요 정도 가격이라고 나오시면 돼요.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의 이제 이런 제품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3만 원짜리는 석 달치, 2만 원짜리는 두 달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1개월분에 만 원에서 1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만들었을까요? 이게 정답이 너무 바로 나와 있죠. 우리는 1개월분에 6,200원대로 비타민 D와 K를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제품 가격이 뭐 만 얼마 정도로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석 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8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그거는 석 달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막 모아놨는데도 한 달에 6,200원. 우리 뭐 돌체라떼나 뭐 이런 조금 가격대 있는 커피 한 잔 먹는 수준으로 우리 몸에 비타민 D와 K를 아주 좋은 애들로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금 품절 상태로 알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메가 비타민 D3K2를 18,800원 석달치입니다. 석달치 18,800원에 이제 이제 충분히 흡수나 이런 것도 다 즐기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계속 앞으로 살아나갈 때에 뼈 건강 지키시고 그 농도 조금만 올리시면 면역이나 뭐 뇌기능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뭐 이런 게 일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기도 하니까 꼭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비타민 D 진짜 우리 다 중요한 줄은 알았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를 너무 뒤에 알아듣기 쉽게 쏙쏙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치 김밥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김치 김밥 먹을 때 안에 김치도 들어있고 단무지도 들어있는데, 반찬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것도 내가 주워 먹어요. 그럼 더 맛있죠. 근데 우리 비타민 D가 그 반찬, 김치랑 단무지 따로 나오는 그거랑 똑같더라. 진짜 강의 제목이랑 똑같이 배부른 결핍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배고
쉽게 살지는 않는데 영양소가 결핍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좀 다른 건강기능식품으로 배부른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양소들이 자꾸 결핍이 돼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을 받으셔갖고 영양소 결핍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비타민 DK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디에 좋다고 했죠? 너무 중간에 책 같은 비유가 있었는데 여행 가는데 승객이 타요. 칼슘. 버스에 타야 되겠죠. 버스에 이동수단인 버스 안에 버스랑 운전기사가 비타민 D 어디론가는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네. K더라. 명확하게 아셨죠? 그럼 전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애터미에 비타민 D3, K2란 말이에요. 번호가 붙었어요. 뭐다? D3는 이용률이 높은 완성형 가구다. K2는 뭐다? 어, 신형 내비게이션이더라. 진짜 짱짱한 애들로 이렇게 좋게 절대 품질로 만들려고 애터미가 지금까지 비타민 D를 출시 안 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반감기가 3일 정도 가는 나토랑 청국장에서만 나오는 MK7이랑 이용률이 높아지는 트랜스형을 출시를 해가지고 진짜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 D3K2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비타민 D3K2가 또 절대 품질에 맞게 절대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죠? 세 달에 18,800원인데 제가 들고 와봤는데 요 정도 사이즈예요. 보이시나요? 네. 정말 작고 얘가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우리 립스틱의 요 정도 사이즈예요. 크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사이즈가 요만해요. 진짜 초소형, 손톱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먹는 영양소들이 많은데 D3만 먹어도 되나요?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시겠죠? 우리 종합 영양제 먹고 오메가3 먹고 유산균 먹으면서 얘를 같이 드시는데 목 넘김에 전혀 걸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저는 비타민 D를 처음에 접했던 게 제가 엄청 예민했어요. 화가 많이 나고 밑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갑자기 나고 막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비타민 D가 모자란 것 같으니 좀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먹었더니 진짜 화가 좀 많이 안 나요. 조금 요즘처럼 햇빛이 좀 없는 시기. 요새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죠, 날씨가. 이런 시기에는 햇빛이 없어서 우리가 좀 다들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기분이 이상하게 다운되고 화가 갑자기 나는 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날씨 탓인가 하지 마시고 요 햇빛 하나 하나씩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이 오고 내 마음에도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들어보니까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다들 카메라 잠시라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보시면 제가 한 분씩 얼굴 뵙고 되실라나요?